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챗봇 도입 사례 및 활용 방안. 챗봇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고객이랑 뭐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뭐 농담 따먹기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필요한 이런 이제 대화를 하고 필요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용도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용도로 만들면 되겠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채널톡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봇빌드 이야기를 했죠. 거기 서비스 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도 좋고요. 자, 챗봇의 활용 분야를 이제 보면 가장 많은 게 아까 이제 상담이라고 그랬죠. 고객 응대를 해결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CS 챗봇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소개하거나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이제 상품 챗봇 이런 용도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용으로 뭐 이벤트나 설문 등 뭐 이런 용도로 이제 그 하는 마케팅 챗봇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뉴스나 이제 스포츠 등과 같은 실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챗봇이라고도 하는데요. 콘텐츠 챗봇 이런 거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 입력, 고객이 뭔가 이제 뭐 일기를 적어야 된다. 그럼 이제 날짜가 있고 뭐 날씨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쭉 적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시나리오 뭐 형태 챗봇 이런 걸 좀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처음에 뭐 날짜 적고 그다음에 날씨 적고 그다음에 뭐 오늘의 뭐 일 이렇게 적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고객이 입력하게 한다라든지 이게 다 입력이 되면 그다음에 입력된 거를 하나의 이제 일기 콘텐츠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서비스 챗봇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챗봇 활용 사례, 제가 뭐 그냥 건대에 이제 있길래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네, 건대에 보면 입학처에 이제 쿠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험생들 많이 궁금하죠. 그 학부모님들 궁금한데, 뭐 입학 도움이, 챗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 사항들 버튼 눌러주면 뭐 이렇게 쭉, 그 관련된 정보들 보여주고, 또 뭐 그 밑에 있는 또 버튼들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리형이죠. 트리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무청에서도 이제 챗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챗봇을 통해 가지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제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카투사는 이제 추첨이잖아요. 그죠? 카투사 올해는 이제 다 지원이 끝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카투사 발표 언제 해? 했더니 카투사 관련해 가지고 안내하는 버튼들이 쭉 나온 거죠. 자,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추천형 서비스, 추천형 챗봇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도 24시간 내내 상담이 가능하게 챗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쇼핑몰이니까 쇼핑몰의 챗봇 활용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SSG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SG에 이제 가가지고 챗봇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저기 앱에서 오른쪽 밑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종 표시 있죠. 얘를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뭐 채팅할 수 있는 게 이제 뜹니다. 위에 떠가지고 고객센터 톡을 눌러줬더니 고객센터 챗봇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문 배송 버튼도 있고 교환 반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상담사 연결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 배송을 눌러주면 주문 배송 조회, 뭐 배송 정보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오른쪽에 보면 채팅할 수 있는 그 링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창이 하나 떠가지고 채팅 창이 이제 뜨는 거죠. 한 번에 더 많은 걸 이제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바로 내가 최근에 주문했던 이제 상품 정보도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SSG가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쇼핑몰 서비스랑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쇼핑몰 서비스에서 뭐 주문이 언제 했고 뭐 언제 배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쇼핑몰이랑 연동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챗봇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이 이제 챗봇 빌더만 사용을 하면 뭐 이런 이제 정보 연동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FAQ 그냥 물어보면 답변하는 물어보면 뭐 답변하는 이게 이제 트리형이죠. 뭐 이런 식으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뭔가 이제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 고객의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쇼핑몰 정보랑 연동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쇼핑몰, 이커머스에서의 챗봇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커머스 여러분들 뭐 일단 뭐 챗봇을 빼고 이커머스에서 여러분들은 뭐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그죠?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데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제 고객이 오면 이 고객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오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해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챗봇 활용의 핵심은 뭐냐? 그냥 이제 온 고객들 그냥 이제 뭐 나가는 거 지켜보고 있을 거냐? 이거를 이제 챗봇이 이제 보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뭐 또 뭐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넣었을 때 그때 뭐 어떤 식 이야기를 해준다라든지 뭐 프로모션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어떤 역할을 하게 이제 할 거냐 이런 이제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챗봇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들어온 고객은 지키고 그다음에 나간 고객은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많이 올리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커머스에서 챗봇이 아니라도 이게 이제 핵심인데 챗봇이 이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챗봇 활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챗봇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보면요. 이게 이제 채널톡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를 이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널톡을 이제 세 번째 파트 3에서 이제 볼 텐데 일단은 요거 이런 게 이제 채널톡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신규 고객을 잡는다. 당연하죠. 신규 고객을 잡아야죠. 왔는데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데려오기까지 했는데 고객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려오는데 이제 홍보 많이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오게 만들었는데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챗봇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챗봇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온 고객들, 한 번 왔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게 끝이냐? 이게 아니고 또 오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한 번 물건을 산 고객이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것보다 기존의 이제 고객을 또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게 일단 비용도 덜 들고요. 비용이 훨씬 또 세이브가 되고 훨씬 더 자기한테 그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방문을 높여가지고 그다음에 매출을 높이는 이런데 이제 챗봇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고객 관리하는데도 챗봇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라고 그러는데 CRM, 고객 상담, 그다음에 이런 이제 챗봇 이런 것들을 채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챗봇이 그런 걸 많은 역할을 고객 관리도 해주면서 상담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직접 상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챗봇 직접 이제 기계가 이제 상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챗봇 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경우는 뭐 별로 이해가 안 될 텐데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할 거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용으로 메신저를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를 챗봇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혼자가 아니라 뭐 2명 이상이 같이 쇼핑몰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같이 볼 수 있게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같이 운영자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뭐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랑도 이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은 있지만 카카오톡은 개인용이고 업무용이랑 또 개인용은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봇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고객을 잡을 것인가. 자, 실시간으로 이제 구매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왔을 때 이제 고객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런 걸 이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상품들 추천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고객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고객이 입력하는 거라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운영자가 이제 보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시작했을 때 고객 정보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 거의 대부분 입력을 했던데, 아까 그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 스타트업 코딩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채팅할 때 보면 뭐 이름이랑 이메일을 입력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입력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이랑 뭐 이메일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정보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사이트 방문 고객한테 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팝업을 통해 가지고 이거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벤트, 쿠폰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유도한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마케팅으로 챗봇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새로운 고객한테 새로운 쿠폰 이런 걸 이제 주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먼저 이제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있으면 뭐 서로 뭐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프로모션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제 말을 뭐 걸면 반응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응이 또 너무 이제 좀 귀찮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이제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자동화된 마케팅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PC용 뭐 챗봇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용 챗봇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뭐 얘 따로 만들고 쟤도 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하나로 이제 설정만 하면 PC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C나 모바일 관계없이 원하는 형태로 이거를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고객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은 새로운 고객, 이 고객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뭔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입일이 최근 14일 이내인 새로운 이제 고객이죠. 장바구니 개수가 없는, 그러니까 구매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120명 뽑아가지고 뭔가 이제 뭐 마케팅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재방문한 비회원 이런 식으로 또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뽑아낸다. 우리 필터링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필터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대상으로 어떤 그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마케팅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만들어 둬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는 단골 고객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유도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접속한 고객한테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뭐 장바구니에 잠들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조건에 맞는 거 템플릿 만들어 둔 게 있고, 이런 템플릿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좀 쉽게 찾아가지고 챗봇으로 서비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맞는 경우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딱딱 떠가지고 챗봇이 떠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 마케팅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고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알리는 거죠. 한번 고객이었으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재방문해 주세요 하면서 쿠폰 이제 보내준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가능하죠.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고객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약간 필터링, 고객 이제 찾는 것도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 뭐 2주 내 14일 동안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찾아가지고 또 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게 만드는 쿠폰을 던져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은 이렇게 뭐 장바구니에 내 상품을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결제하려다가 다시 빠져나왔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근데 이제 이 고객은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죠. 그럼 이런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장바구니 이제 사세요.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 사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프로모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에 상품이 남아있는 고객,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가지고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 DB랑 연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에 고객 DB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고객 DB랑 이 채팅을 위한 이제 고객 DB를 또 연동해 가지고 기존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프로필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고객 정보 찾는 거 아까 입력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원하는 고객을 또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연락처를 이제 관리해 가지고 상담 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채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고객인지 고객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뭐 구매 이력이라든지 상담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객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면서 뭐 상담이든 이제 프로모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알면 당연히 매출이 보이겠죠. 고객이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받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나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의 왼쪽에 보면 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아까 채널톡 이게 이제 예를 든 건데 왼쪽에 보면 이제 고객의 뭐 정보,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지금 접속이 돼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 장바구니 실제 이제 주문한 것들이 이제 어느 뭐 금액 통계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채팅 정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상담한 정보들. 통화한 내역들, 이건 또 뭐 전화도 연동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뭐 어떻게 페이지를 어떻게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주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쇼핑몰 가가지고 어떤 사이트 가가지고 뭐 이제 액션을 막 이제 하겠죠. 했는데 그런 정보가 거의 대부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이제 주문하고 뭐 그 결제까지 갔다가 이제 빠져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락이 오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는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이제 챗봇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챗봇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이트 뭐 분석을 하면 사이트 뭐 로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뭐 사람이 직접 하는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하려면 이제 챗봇이랑 연동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팅 뭐 지금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 톡톡 이런 거 이제 쓴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각각을 다 따로따로 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이제 챗봇 봇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채팅을
한 군데에서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채널톡 같은 경우도 카카오의 상담톡, 그다음에 네이버 톡톡, 라인의 상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거 연동을 해야 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하는 걸 하겠지만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것들은 또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해가지고 봇빌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발자 없이도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뭐 트리형 챗봇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객관식 챗봇이라고 그러는데 트리형 뭐 객관식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상품 추천이나 이벤트 등 마케팅 챗봇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챗봇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 뭐 지금 난 개발을 모르는데 개발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챗봇만 잘 활용하면, 챗봇 뭐 이렇게 봇빌더만 잘 활용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걸 채울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챗봇, 뭐 이커머스, 쇼핑몰, 뭐 챗봇 다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분석하면 이제 되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트리를 그려 가지고 내용 채우고 얘를 봇빌드에서 트리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업무용 메신저를 이제 볼게요. 업무용 메신저가 왜 필요하냐? 우리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은 이제 주로 이제 사적으로 이용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업무용이랑 섞여버리면 일단 뭐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일도 삭제가 돼버려요. 그죠? 그다음에 업무 히스토리 파악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용 메신저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우리 나중에 업무할 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회사 가고 그러면 업무용 메신저와 별도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생활과 구분이 되고, 그다음 용량 제한 없이 파일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 주제별로 대화방을 만들고, 그다음 검색 기능으로 해가지고 업무 히스토리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팀원들끼리의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챗봇이 업무용 메신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팀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 대화 분류를 해가지고 업무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객 피드백에 관련된 뭐 이렇게 뭐 대화들 쭉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어떤 팀별로 개발팀, 마케팅팀, 운영팀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파일 또 계속 영구적으로 저장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유료 기능이겠죠. 무료로 이제 하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챗봇 봇빌더도 어떤 서비스를 하고 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 기능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무료 기능으로 다 쓸 수는 있지만 봇빌더 서비스 업체도 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업무용 메신저는 이제 기본적인 건 무료로 이제 되지만 뭐 파일을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이러면 뭐 무제한 용량 제공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에 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량이 넘어가면 유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채팅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채널톡 같은 경우도 채널톡 앱이 있습니다. 앱을 깔아가지고 보면 채팅하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바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 올라온 건 없네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